안녕하세요.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최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날씨, 혹시 이번에 개최될 국위선양 마라톤이 왜 베를린에서 개최하는지 아시나요? 베를린 하면 혹시 한민족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거머쥔 곳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936년에 개최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네, 맞습니다. 체육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 당시 일제 치하 조국의 현실 속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단 채 시상식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진을 찾아보면요, 송기정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묘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그 당시 나라를 잃은 선조들의 슬픔이 저에게도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일장기를 가렸다는 이유로 조선 총독부는 엄중한 통제 속에 송기정 선수를 밧줄에 묶어 귀국을 시켰고요. 올림픽 영웅에 걸맞는 환영 인파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국제올림픽 연맹에는 송기정 선수가 일본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의 취지 중 하나가 손기정 선수가 IOC의 한국인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해외 메이저 마라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아마추어 고수들의 단합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이번 마라톤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광복의 꿈을 안고 베를린에서 마라톤을 뛰었듯이 남북 관계가 개선돼가는 요즘 상황에서 통일의 꿈을 안고 다시 한번 베를린을 가로지른다면 그 의미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요. 그럼 이쯤에서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의 기획자이자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에서 섭3를 달성한 이봉건 TMI 그룹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올 서브3를 달성한 이봉건입니다. 네, 그럼 이사님 먼저 이번 마라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알려주시죠. 네,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보면 프로 선수는 입상권의 기록이 아니면 국가에서 참가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참가자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지만 국제 대회에 나가면 왠지 자기가 국가대표인 것처럼 경기복에 태극기를 크게 새기고 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경기복에 그들 국가의 국기를 경기복에 새기고 뛰기 때문에 앞선수, 옆선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후 30km 정도를 지나면 힘이 소진되어 앞에 있는 주자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남은 10km를 앞선수의 유니폼에 새겨진 국기를 바라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국기가 왜 그렇게 늠름하고 위험 있게 느껴지는지 마라토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나 결승점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지면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프로 선수가 없는 대회에서 아마추어 서브3 주자여서 그런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 무르지어서 앞에 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좀 힘이 빠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내 대회에서는 같은 마라톤 클럽에 6명에서 8명 정도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무리지어 달리면 혼자 달리는 저보다 그들의 단결력 있게 달리는 모습에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끼게 되고 역시 그들의 단합심에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하신 단합의 힘이라는 게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디선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나라 서브3 주자 100명이 해외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태극기가 그려진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룹을 이루어 달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들은 모두 개인으로 출전하지만 우리는 단합된 하나로 빠른 속도로 태극기 물결을 보여주면 주로에서 달리는 주자는 물론 양옆에서 응원하는 수십만 명의 응원하는 시민들에게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분명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참 벅차오르는데요. 그런데 하필 올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2019년은 우리나라 주체성의 상징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6개의 메이저 대회가 있지만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받았던 나라 잃은 슬픔이 서려 있는 베를린에서 태극기의 물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와, 정말 이번 마라톤의 취지는 되새길수록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 이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이 끝난 이후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참가자 모두가 마라톤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마라톤계 고수들의 단합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각 그룹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서브3 주자들이 마라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 체험이 열정을 통한 우리나라 마라톤 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대회 기간 3, 4일 동안에 의류, 숙박, 음식, 관광 등으로 300억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반 사람들까지 마라톤에 관심을 가져 마라톤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가 마라톤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행사 이외에도 마라톤 꿈나무 육성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중고등 마라톤 꿈나무를 한 2명 정도 선발해서 해외 무대를 경험하게 할 예정인데요. 마라톤 꿈나무들에게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눈으로 보여줘서 황영조, 이봉지 이후에 다소 침체된 한국 마라톤이 꿈나무들에 의해 다시 부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 마라톤이 발전하는 하나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이번 마라톤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에 관한 이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날씨? 벌써부터 베를린에서의 감동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이번 마라톤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유라 씨, 이번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 참가 지원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포털 사이트에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을 검색하신 뒤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참가 그럼요. 신청 기간이 1월 29일까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29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신청을 받은 다음 최종 참가자들은 선발 후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한다고 하니까요.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이번 마라톤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가자 한 분 한 분이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을 통해 통일과 한국 마라톤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이런 역사적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베를린 국위선양 마라톤, 그 역사적 현장 속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